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최근 불거진 대선 사전투표 파문과 관련해 가장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가 선관위가 얼마나 오만방자한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헌법상의 원칙인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을 위배해 놓고도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우기고 직접선거 원칙을 지키라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난동을 부렸다, 이런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선관위가 왜 저따위 식으로 됐을까요? 이 의사이기도 하고 변호사이기도 한 박형욱 변호사란 분이 계십니다. 그동안 권순알 TV를 통해서도 한 두어 차례 소개해드려서 아마 기억하시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박형욱 변호사가 이에 대해 아주 통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형욱 변호사는 선관위가 저토록 오만방자해진 데는 4.15 총선 이후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의 탓이 결정적으로 크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관위가 법 위에서 놀면서 직접선거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에게 난동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선관위 마음대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반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법상의 중대한 기본 원칙을 선관위가 마음대로 위반하는데 거기에 대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교만한 사람들이 넘쳐난다면서 부정선거를 말하면 부르르 뜨는 인간들이 있다. 나는 정답이 뭔지 모른다. 그러나 정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지한다. 그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국민은 문제되는 행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인지 진짜 심각한 부정선거인지 파악할 수 있는 권리를 영영 잃게 된다면서 그것은 법치의 소멸이고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아마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왜 저렇게 오만방자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됐는지, 그것에 어떤 식으로도 자기도 모르게 기여한 한국 사회의 일각의 그런 세력들, 그 사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박형욱 변호사는 먼저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법 위에 있습니다. 헌법상의 원칙인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해 놓고도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우깁니다. 헌법상의 원칙인 직접선거 원칙을 지키라는 유권자들에 대해 선관위가 난동을 부린다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선관위가 이렇게까지 오만방자해져 있을까요? 선관위의 오만방자에는 부정선거를 말하면 뭔가 정신나간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절차와 실체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선거 절차를 잘 만들고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선거 주장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 나는 정답을 알고 있다, 부정선거는 없다, 그러면서 절차와 실체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절차의 문제까지도 간과하게 만든 사람들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선관위가 법 위에서 놀면서 직접선거 원칙을 지키라는 국민에게 난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감 가지 않습니까? 박형욱 변호사는 이번에는 좀 더 긴 꽤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말만 하면 미친 듯이 부르르 뜨는 사람들이 있다. 부정선거라는 말이 절대 입 밖으로 내면 안 되는 무슨 인간 말종이나 담을 수 없는 금기어인가? 되도 않는 소리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의 자격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전문의 자격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의료법 제10조 제2항을 따라 만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형욱 변호사는 변호사와 의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흔치 않은 그 경력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부분도 아주 잘 알죠. 법률 부분도 잘 알고 있고.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방법이란 무엇인가? 남의 답안을 보는 거 혹은 책을 보고 답을 하는 거 당연히 부정한 방법이다. 그런데 출제된 문제를 종이에 적어나가면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인가? 그렇다.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전문의 시험을 치르기 전에 문제를 적어 나가지 말라고 고지한다. 단순히 문제를 적어 나갔다고 마치 남의 답안을 보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를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별 생각 없이 수험표에 문제를 적었다가 걸리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시험 무효가 된다. 무효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한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자, 여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문장, 법원은 부정한 방법을 광범위하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부실 자꾸 하는데 그 부실도 어느 선 넘어가면 그게 부정이 되는 겁니다. 부실과 부정이 무자른 듯이 딱 갈라지는 듯이, 그러니까 지금 4.15 총선 이후 줄곧 부실은 있지만 절대 부정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경종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수능시험도 마찬가지다. 전원권 휴대전화만 갖고 있어도 부정행위라고 간주한다. 실수로 갖고 있어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무효 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한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법원은 부정한 방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한다. 왜? 용인하면 시험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의 시험, 수능시험마저 이러한 엄격함을 가지고 시험관리를 한다. 그런데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를 선관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거기에 대해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소리다.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확진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못하게 하고 선거보조원들이 대신 처리하는 것은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수능관리자가 수험생의 OMR을 대신 기입해 주어도 되나? 수능관리자가 공정하니 괜찮다고? 되도 않은 소리다. 헌법상의 중대한 기본원칙을 선관위가 마음대로 위반하는데 거기에 대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나? 냉정히 판단하면 절차의 문제와 실체의 문제는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민은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면 부정선거가 아닌 단순한 절차 위반이라는 것은 선관위가 입증해야 한다. 헌법상의 중대한 기본 원칙을 위배했는데 왜 그런 중대한 기본 원칙을 위배했는지 선관위가 해명할 의무가 없다는 말인가? 왜 그런 상황에서 국민이 부정선거라는 말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모든 행정 절차는 선관위가 관리하고 모든 정보는 선관위가 갖고 있는데 왜 국민이 절차 위반인지 실체 위반인지 엄밀하게 판단해야만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건 국민에게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통렬하지 않습니까? 이어가겠습니다. 요컨대 국민은 절차 위반에 대해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주장 자체로 부정선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절차 위반이 인정된다면 선관위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소명하고 입증해야 한다. 물론 제대로 소명되고 입증되면 부정선거가 아닌 단순한 절차 위반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반대로 선관위가 제대로 소명하고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부정선거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이 존중되어야 절차가 제대로 개선되고 투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번에 불거진 사전투표 파동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입장문을 통해서 절대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죠. 그러면 선관위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주장하면 우리가 선관위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아니죠. 지금 박용욱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국민은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그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히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겁니다. 지들 입으로 부정선거 아니라고 하니까 부정선거가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믿는다면 그러려면 머리는 뭐하러 갖고 다니는 겁니까? 이어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나중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도 상대방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주장과 사실 확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국민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부정선거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문제가 인정되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단순한 절차 위반일 수도 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상대방이 부정선거 주장을 하면 안 된다?
당연히 된다. 다만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근거가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한다. 부정선거 주장은 그런 의미다. 그런데 마치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교만한 사람들이 넘쳐난다. 부정선거를 말하면 부르르 뜨는 인간들이 있다. 나는 정답이 뭔지 모른다. 그러나 정답을 찾아나갈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지한다. 그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국민은 문제되는 행위가 사소한 절차 위반인지 진짜 심각한 부정선거인지 파악할 수 있는 권리를 영영 잃게 된다. 그것은 법치의 소멸이고 민주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상은 박형욱 변호사, 의사이기도 한 박형욱 변호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저는 지금 박형욱 변호사의 주장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확실하게 명백한 부정선거냐 아니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최대한 그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보류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지난 4.15 총선도 재검표를 거치면서 이상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지금 대선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이런 파문들도 지금 이상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선거관리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정상적인 선거관리라면 그런 선거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형욱 변호사처럼 조금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대한 과잉신념을 포기하고 이상하면 이상하다고 말하고 그 이상한 것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평가를 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